네, 안녕하세요. 제 세션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AI 중심의 게임 개발과 마케팅이라는 좀 다소 거창한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는데 좀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AB180이라는 회사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남성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에어브리치라고 하는 그 솔루션으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모바일에 광고를 하려면 성과 측정 및 최적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도맡아 해주는 이제 솔루션을 저희가 모바일 매저먼트 파트너 MMP라고 하고 그 MMP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디 게임 개발사들도 많이 지원 드리고 있지만 또 넥슨이나 웹젠이나 컴투스 스마일게이트 RPG처럼 큰 회사들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드리고 있고 국내 한 200여 개 게임사들과 지금 현재 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드릴 얘기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좀 구성이 되는데 제가 이제 AI 네이티브 게임을 옛날부터 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제 전문 게임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원래 게임을 제가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게임사분들을 워낙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유니티라고 하는 이 프레임워크로 게임을 꼭 개발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게임 개발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개발자였거든요. 원래 웹 개발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플레이코라고 하는 그 유니콘 스타트업이 만든 플레이봇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는데 저처럼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이나 혹은 전문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에 그 유니티를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가 나와서 개발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을 AI가 직접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 컨셉이라든지 이제 거기에 대한 디렉션은 제가 줬지만 게임에 대한 기획, 개발, 또 에셋 제작 같은 부분을 뭐 플레이봇이나 11랩스 힉스필드 같은 걸 썼고요. 빌드라든지 QA 앱 심사도 컴퓨터 유즈를 써서 그냥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진행하게끔 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서드파티 SDK 설치라든지 심지어 광고 집행까지도 제가 만지지 않고 AI한테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켜봤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의 시간으로 짬짬이 써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런 어떤 AI 네이티브 게임 아이언벨이라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그냥 RPG 게임인데 제가 예전에 스타 유즈맵을 되게 좋아했다 보니까 성벽을 지키는 그 컨셉이 너무 좋았어요. 막 이렇게 몰려들고 저그가 몰려들고 테란이 보통 지키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키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어쨌든 앱스토어에까지 잘 출시를 하고 지금 광고를 한번 돌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게임을 만들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개발의 거의 95%는 이 플레이봇이라고 하는 게임 아이디가 수행을 했어요. 사실 이 플레이봇은 사실 지금 정식 이름은 아니고 제가 오기 전에 플레이코어한테 허락을 받고 왔는데 정식 이름은 아니고 어떤 프로젝트 명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어떤 소셜 캐주얼 게임을 만든 플레이코라는 회사, 그래서 진가 파운더 분들이 나오셔서 만든 회사인데 그 플레이코에서 전문 게임 개발자를 위해서 만든 아이디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시는 코덱스나 클로드 같은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차이는 이제 에이전트칸 어떤 하네스가 들어가 있고 게임을 제작하려면 저희가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수백 종의 어떤 스킬셋이 들어가 있고 에셋 같은 거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유니티 같은 거에 대한 어떤 헤드레스 플레이나 그 영상 녹화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QA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편하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개발 도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은 사실은 제가 플레이봇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행을 했고 오로지 QA와 보험한 인증만 제가 직접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QA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게임 결과물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이제 AI 네이티브로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저작물의 어떤 결과가 상당히 펑키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QA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자녀들이 있어서 애들이 놀이터에서 막 노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모바일에서 플레이를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줬을 때 한 3-4시간 정도 있다가 보면 실제로 QA가 된 영상이 저한테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만 보고 제가 QA를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편했던 그런 경험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개발 밖에 나머지 부분도 모두 다 AI가 해줬다라는 부분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유니티를 빌드하는 거나 테스트 파이트나 이런 데 업로드하는 거, 애드몹 설치하고 수익화 설정하고 앱스토어 심사 대응 재제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에어브리지 회사다 보니까 에어브리지 MCP가 되게 잘 나와 있어서 이 MCP를 연결하게 되면 SDK를 설치하고 기본적인 세팅을 다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 상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에어브리지 고라고 하는 그런 이제 AI 네이티브 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소재를 제작하거나 캠페인 라이브를 하는 것들과 같은 부분을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 운영을 하시는 사업 PM분들 아시겠지만 이 MMP라든지 애드몹이라든지 이런 걸 세팅하고 이런 걸 씹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직접 해줬다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짐작하시겠지만 모든 걸 AI 네이티브로 하게 되면 많은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 2D로 만들었는데 성벽이나 도로나 집 같은 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접합하는 이제 에셋들이 따로따로 생성을 하게 되니까 접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원본을 생성해서 좀 격자로 슬라이싱해서 재조립을 한다라든지, 또 AI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멀쩡히 돌아가던 기능을 다음번 기능으로 개발할 때 그런 것들을 계속 깨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정합성이 깨지던 문제가 있어서 하네스를 강화한다라든지 스모크 테스트를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여전히 간간히 발생을 했지만 해결을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개발을 했다, 이런 것 자체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은 이 게임 개발 및 배포를 하는 난이도와 운영의 난이도가 갈수록 낮아질 거라는 거는 모두 다 이제 느끼고 계신 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게임들이 이렇게 되면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고 경쟁이 급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되게 희소한 그 사람들의 시간에 대해서 모두가 다 달려들게 되죠.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MMP를 하기 때문에 게임에서만 제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종류의 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가 또 다른 예시를 들어봤을 때 구독 앱이 사실은 작년 대비 출시량이 한 달 기준 7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독 앱이라 하면 생산성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심지어 포모도로 같은 집중 타임 혹은 만보기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런 앱들의 출시량 자체도 7배 상승한 만큼 게임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반 슈피겔도 말한 것처럼 유통이 앞으로 가장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럼 이제 가장 역설적으로 이 성공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최대한 많은 컨셉을 최대한 빠르게 제작하고 검증하는 그런 시장성 테스트가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제작과 유통 그리고 마케팅이 하나로 통합된 과정을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마케터분들이 게임을 기획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업 PM들이 직접 게임을 만드는 경우나 컨셉을 잡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네이티브 개발을 하는 그런 게임팀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단일 게임에 대한 집중해서 정말 많은 컨셉을 실험하고 빠르게 검증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로 점점 운영 기반이 바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사례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상에 게임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게임들이 있었고 또 트렌드가 있고 고전 명작이나 스팀에 있는 인디 게임이나 이런 검증된 컨셉들을 빨리 가져와서 벤치마킹해서 빠르게 제품화하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잘 만들어진 게임이나 메타 혹은 코어를 그 테마나 소재만 변주해 가면서 계속 변주하는 방식도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인내심이 극도로 짧지 않습니까? 그런 극도로 짧은 시간에서 저희가 숏폼이나 숏드라마와 같은 어떤 새로운 매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벼운 걸로 시작해서 점점 무겁게 가는 방식이 업계에서 보편화되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서도 그렇고 수익화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가벼운 시장에서 무거운 시장으로 가는 마켓 테스팅 방법이나 광고를 할 때도 가볍게 플레이어블 같은 걸로 후킹해서 점점 4X로 나아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방식이 유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검증된 게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수익화를 강화하는 형태로 전략이 짜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몇 가지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스팀이 많은 모바일 게임의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슈퍼마켓 3D 슈퍼마켓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원래는 녹타 게임즈라고 하는 동유럽 게임즈가 스팀에 만든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컨셉을 파키스탄에 있는 게임 디스트릭트라는 회사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클로닝을 해가지고 모바일로 내서 막대한 광고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게임 디스트릭트 한 곳에서만 이 3D 시뮬레이터를 1억 건 이상 다운로드를 시키는 등 엄청난 메가 히트로 변신했죠. 어떻게 보면 스팀 인디 게임을 모바일로 잘 포팅한 사례라고, 포팅이라기보다 클로닝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되게 놀랍게도 최근에 유행하는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센트릭 게임즈의 킹샷 같은 사례인데요. 사실은 이 Thronefall이라고 하는 게임이 원래 스팀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한 인디 개발사가 만들어서 좀 성공적으로 잘 출시가 된 게임인데 그 게임과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 게임을 훨씬 더 낮은 진입 장벽으로 재해석해서 모바일화한 게임이 킹샷이고 지금 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죠.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고전 명작도 저는 더더욱 많이 포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커맨드 앤 컨커 제너럴즈를 AI로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네이티브한 앱으로 말하는 사례가 사실 있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고 옛날에 있었던 뭐 심지어 뭐 조조전이라든지 이런 게임들을 옛날에 다음 카페 같은 데서 막 커스텀을 했던 걸 생각하면 AI가 이런 포팅을 더 많이 활성해 줄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AI가 있다 보니까 같은 코어나 메타는 유지한 채로 그걸 템플릿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의 다양한 테마나 소재로 변주하는 그런 변주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메타나 코어는 똑같은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테마가 계속 바뀌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죠. 또 가벼운 곳에서 무거운 것으로 가는 부분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중국 회사들이 게임을 되게 잘 만드는 또 이유 중 하나는 그 게임이 실제로 네이티브 앱으로 나오기 전에 위챗 미니게임이나 도우인 미니게임, 그러니까 틱톡에 있는 미니게임 혹은 탭탭과 같은 그런 가벼운 시장에서 이미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스크루 그루 같은 경우에는 미니게임으로 출시해서 점점점 무거워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버섯거 키우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미니게임으로 유명했다가 점점점 이제 네이티브 앱으로 옮겨간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니게임 이코시스템이 아직 많이 발전돼 있지는 않지만 토스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미니게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네이티브 앱을 만들기 전에 좀 성장의 바로미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게임들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게 초반에 되게 가볍게 사람들을 후킹해서 데려옵니다. 플레이블일 수도 있고 플레이 영상일 수도 있고 UGC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가볍게 뭔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다. 그냥 한 손으로 그냥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캐주얼 게임인가 보다라고 다운을 받았다가 하다 보니까 점점 갑자기 막 길드가 생기고 운영전이 생기고 뭐 배틀이 생기고 PVP가 생기고 뭐 등등등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4X 게임으로 변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제가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게 이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지없이 4X 게임이었다와 같은 이제 이런 사례들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뭐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인내심이 저는 되게 짧다고 생각합니다. 게이머가 정말 이 게임의 진가와 가치를 느끼기까지 1시간이 2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사실은 그 시간에 저희가 더 도파민이 터지는 다른 일을 하게끔 대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이머들의 어떤 낮은 인내심을 초반에는 되게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무거워지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의 게임 안에서 여러 가지 장르가 공존하고 하나의 게임 안에서 여러 개의 미니 게임과 스테이지가 공존하는 그런 되게 이질적이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게임 디자인이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라이브옵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라이브옵스에 대해서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굳이 하나의 키워드를 뽑자면 저는 세그먼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그먼테이션이라 함은 모든 유저가 다 같지 않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 해외 게임사들의 사례를 많이 보면 저희 같은 MMP에서 가져온 어트리뷰션 정보를 사용해서 세그먼테이션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뭐 몇 가지 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축을 생각해 보면
리워드 광고를 타고 온 사람은 리워드를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럼 스테이지 20, 스테이지 50까지만 플레이를 하겠죠? 그 다음에 뚝 떨어질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진성 유저로 전환되는 의미가 있지만 그 리워드 광고를 타고 온 유저와 아닌 사람은 저희가 되게 엄밀하게 구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광고를 타고 온 사람과 오가닉을 온 사람 구분해야 될 거고요. 또 다른 반드시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오늘날의 광고 매체는 머신러닝이랑 딥러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과 동질한 사람,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머신러닝의 주요 목표입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저희가 만약 IAP 캠페인을 돌리게 되면 구매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오겠죠. IAA 캠페인을 돌리면 광고를 많이 봐서 ECPM이 높은 사람이 오겠죠. 어떤 식으로 유입된 사람이냐가 그 사람에 대한 수익과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IAP 광고로 온 사람은 IAP를 더 강화해야죠. 프로모션을 한다라든지 타임 리미티드 오퍼를 넣는다라든지 IP의 어떤 페이월을 더 전면에 세운다라든지 게임 중간에 IP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삽입을 한다라든지 또 반면에 IAA로 온 사람은 인터스티셜을 저희가 많이 틀게끔 인터스티셜 빈도를 높인다라든지 리워디드 비디오를 더 많이 클릭하게끔 만든다라든지 이런 세그먼테이션이 앞으로는 저는 라이브옵스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고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후야호라는 회사인데요. 저희 에어브리지 고객사이시고 최근에 저희가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시면 좋을 텐데 초등학생들과 중학생 초반까지 많이 플레이하는 게임이에요. 탕후루 마스터라는 게임이랑 볼꾸의 달인이라는 게임인데 전 세계에서 몇 천만 명이 지금 다운로드 받았고 정말 잘하고 계신데 대표님께서 사실은 그 인터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온 건데 볼펜 꾸미기라는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그 볼펜 꾸미기라는 트렌드를 되게 자세히 관찰하고 동대문에 직접 가셔서 현장 검증을 하셨대요.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게 1초 만에 플레이를 시작하고 5초 안에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바이럴적인 의도를 처음부터 게임에 심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트렌드를 관찰해서 빠르게 게임으로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높아지는 CPI를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한 되게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이 후야오 팀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소재를 만들고 테스트한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1초 안에 얼마나 1초라는 걸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1초 안에 얼마나 공유하기 쉽게끔 만들 수 있냐 그런 부분과 이 광고 소재 중에 반응이 좋은 게 다음번 게임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마케터가 더 많은 광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만들고 쉽게 만들 수 있게끔 애초부터 나는 디자인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 인터뷰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내용이라서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저는 앞으로 AI 네이티브 개발을 하는 게임사들이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 회사들은 정말 많은 컨셉을 빠르게 벤치마킹해서 더 빠르게 테스트하고 가벼운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데로 점점점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에어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런 AI 네이티브 게임팀과 크로스 플랫폼 그래서 스팀도 저희는 참고로 됩니다. 스팀 같은 크로스 플랫폼 게임사를 위한 성장 인프라를 만들고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이 있고 MCP가 있고 액션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그런 분석 기능 등을 가지고 있어서 더 많이 앞으로 게임사들을 지원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 플레이코라고 하는 진가 파운더분들이 만든 이 회사가 만드는 그 플레이봇이라는 게임 전용 아이디를 써보고 싶은 분은 CPO인 테디님이 한국에 살고 계세요. 미국인이신데 한국에 살고 계시고 한국어도 좀 잘하세요. 그래서 만약 이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플레이봇에 방문해서 바로 베타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테디 크로스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말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